깊이가 다른 경제 컨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용진 유종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법원 선고 요 네. 관련된 뉴스가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뉴스 관련해서 어쨌든 뭐 자동차 쪽에도 굉장히 큰 뉴스 아니에요, 그거는. 그쵸. 자동차 관세로 작년 내내 시끄러웠으니까 그 이야기도 네. 있을 거고 권순우 기자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도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주말 상간에 좀 시끄러웠던 이야기인데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사망 사고 관련해서 3,500억 원 가량의 지금 배상금을 물게 됐거든요. 네. 그거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 이야기를 준비를 했다고 하고 끝나고 나면 이제 박봉창 이사님 또 네, 말씀도 네, 네.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권순우 팀장님부터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회장님 앞에 팀장님이라 너무 초라해 보이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상급자인데 좀 직급이 밀립니다. 네, 회장님이잖아요. 근데 조 프로님은 확실히 이렇게 그 권력자 앞에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시는 게 본능에 충실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 회장 얘기를 한번 그 네. 다른 사람 쭉 있을 때 한 번씩 툭툭 던져봐요. 네, 거기다가 애들 표정 보면서 내 밑에 있는지 아직도 그 전 권력을 잊지 못하는지 그런 거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방향성을 봐야겠네요. 네. 자, 그러면 예, 주말 사이에 볼까요? 뉴스가 굉장히 많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네. 다우존스가 0.47%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9% 상승했고 S&P 500은 0.69% 상승했습니다. 일단은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장이 좀 반응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본시장에서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미국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이 나니까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이제 15%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를 한다라고 발표를 해서 그거는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까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얘기는 첫 번째 뉴스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러시죠. 일단은 그 PC 가격,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이 나왔는데 이 부분도 특별히 영향을 주진 않았었던 것 같고, 그리고 GDP가 나왔는데 GDP 속보치가 작년 4분기 GDP 속보치입니다. 미국 4분기 미국 4분기 예. GDP 성장률 속보치 이게 1.4%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게 나온 거죠. 1%포인트 정도가 깎아먹은 걸로 보이는데 그게 관세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셧다운 영향이 큰 걸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정부 셧다운을 하다 보니까 정부 지출이 없었고 네. 정부 지출이 없다 보니까 GDP에 악영향을 미쳐서 1.4%가 나왔다. 그리고 PC 같은 경우는 0.4% 정도 올랐는데 뭐 시장 예상치가 한 0.3 정도 됐으니까 0.4면은 조금 더 높게 나왔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면은 일단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면 이게 좀 복잡합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일단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관세가 이렇게 모든 나라에다 적용되는 10%의 관세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국가별로 나눠서 적용되던 15% 관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10 플러스 15야? 아니면 그냥 10이 있고 15가 있는 거예요? 10 플러스 15, 아, 그럼 25 받는 거예요? 25. 그러니까 그전에는 10 플러스 25였습니다. 그쵸. 근데 그걸 협상을 해서 15로 낮춰가지고 10 플러스 15 관세가 있었는데 이 관세가 왜 적용된 거냐면은 그게 IEPA라 그래가지고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 이게 이제 그 미국이 비상 사태를 선포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상 상태를 선포를 해가지고 야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나게 큰 문제야. 그래가지고 대통령에게 그 무역 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수입 안 해. 이런 권한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안 해라고 안 하고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거는 야 수입을 안 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이 있는데 막강한 권한이 있는데 거기 관세 조금 붙이는 게 왜 안 되냐? 야 아예 막는 거는 되고 중간으로 막는 건 안 된다는 거냐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주장이었어요. 네. 근데 대법원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 아예 안 된다라고 이제 비상사태에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는 되는데
이걸 세밀하게 관세를 부과하는 거는 의회의 권한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IEPA를 근거로 해서 매겨졌던 기본 관세 10%와 상호 관세 15%가 무효화된 겁니다. 근데 근데- IEPA가 그때 펜타닐 관세 그거 펜타닐 관세, 기본 관세, 상호 관세 이게 다 그 IEPA를 근거로 해서 네. 했던 겁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또 적용되고 있었던 자동차 관세 25%, 처분 관세 50% 뭐였고 자동차 관세는 또 25%로 내려줄게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는 2, 3, 2조를 근거로 한 거기 때문에 IEPA하고는 별도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요것만 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은 나는 이제 그 122조를 근거로 15% 관세를 부과할게라고 또 발표를 했어요. 처음에 10 얘기했다가 15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122조는 뭐냐면은 국제 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나라에 지금 적자가 너무 심해라고 했을 때 국제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는 관세가 15%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150일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시간 제한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25가 있다가 없어졌다가 15가 생겼으니까 10% 포인트만큼은 관세가 내려갔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조항은 150일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 150일 그러니까 한 5달 정도가 지나면은 없어지는 관세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5달만 그냥 버티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건데 15% 매긴 게 5달이면 끝난다고요? 5달이면 끝납니다. 원래 할 때부터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원래 IEPA는 시간 제한이 없는데 이번에 새로 매기게 됐던 15% 122조. 122조를 근거로 한 복잡하네. 그러니까 지금 매겨진 15%는 5개월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5개월 지나면 5개월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럼 관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하나 들고 나왔던 게 슈퍼 301조. 네. 301조를 근거로 들고 나왔는데 301조는 뭐냐면은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 행동에 맞서서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네. 대신 조건이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 행동에 맞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 정부가 뭐가 부당하고 뭐가 차별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IEPA 같은 경우는 비상사태야 라고 선언하면 끝. 네. 근데 301조는 외국 정부가 이런 식으로 부당하고 이런 식으로 차별적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관세를 부과할 거예요 라고 디테일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거기에 따른 조사기관, 공청회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5개월 내에 그게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좀 대체적이긴 한데 어쨌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5개월 안에 그거를 해야 관세가 없어지는 기간을 없앨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좀 내용이 좀 이제 복잡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5개월 동안은 이제 10%포인트만큼 내려가게 된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301조는 뭐 어떻게 적용할지는 국가별로 다르고 품목별로 다르고 이게 뭐 조사 결과에 따라서 다르고 이의 신청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를 좀 거쳐야 된다. 일단 그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뭐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IEPA 예. 여기에서 적용됐던 게 기본 관세 10%가 있고 예. 거기에 국가별로 우리 원래 25 받았다가 낮춰서 15 받았던 상호 관세 예. 요게 무효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10하고 15 받았던 건 무효다. 무효. 그럼 그것 때문에 냈던 관세는 돌려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돌려줄 수 있냐라는 네. 게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건데 아, 그래요? 이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대법원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이 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 언급이 없어서 관세 환급 과정이 엉망진창이 될 것 같다라는 거를 대법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관세를 내고서 그 수출을 했던 기업이 한 2만 4천여 곳이 되고 이 중에서 6천여 개 정도가 관세 지급 인도 조건으로 수출을 했는데 로이터와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관세 환급 요금의 규모는 약 한 250조 원 정도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코스트코, 뭐 구디어 타이어, 리복, 푸마, 우리나라는 대한전선, 한국타이어,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 이런 데들이 지금 소송을 제기를 해놨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미국 법원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야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야 그 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소송을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환급 소송 걸었던 거 잠깐 중단하자라고 해놓은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환급 소송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환급이 될지는 좀 미지수인 게 여기에서 계속 이제 지지부진하게 그 절차들을 지연을 하면서 여기 그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소송해라. 언제 끝날 것 같냐? 한 5년은 걸릴 걸 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앞으로 한 5년 동안은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세 환급을 뭐 기업 입장에서 달라고 안 할 수는 없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 바로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찝찝한 게 이제 우리가 상호관세율을 낮추는 조건으로 대미 투자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상호관세가 법적으로 무효가 됐으면은 투자 합의도 좀 재해석할 여지가 좀 생긴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대미 투자와 얽혀 있는 건들이 좀 복잡하게 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마스카와 한미 조선업 협력, 네.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기회가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그냥 안 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네. 뭔가 좀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보고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예정대로 입법 절차를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먼저 재협상을 요구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 뭐 하는지 좀 보면서 대응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게 대미투자를 안 한다라고까지 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대미투자를 할 때 우리가 좀 아쉬운 소리는 한마디 해야죠. 아니 상호관세 없어졌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좀 우리를 좀 배려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별로 살펴보면은 인도 정부는 일단 이번 주에 예정됐던 미국과의 무역회담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딱 이번 주에 협상단 보내기로 했는데 인도도 굉장히 강경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잠깐만 조금 더 지켜보고 가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이런 동남아 국가들은 좀 뭐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여기서 끝나진 않을 수가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흔들리게 됐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 시장에 올랐던 것도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다들 미국 사람들이 많이 고통스러워하는데 이거의 요인으로 상호관세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경제적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럼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내에서도 이번에 판결 나온 거에 대해서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충한 자들이 많다라고 좀 일침을 놓았습니다. 같은 네. 편이 없네요. 참. 아니 그 저 트럼프가 요거 결과 나오고 나서 뭐 15%로 다시 뭐 관세 받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잖아요. 예, 예. 그거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5개월짜리. 그게 5개월짜리라는 예, 거예요? 예, 예. 아, 그게 5개월짜리라고? 예, 예, 예. 아, 그래. 122조에 따르면 최대 15%까지 받을 수 있는데 트럼프가 이제 급하게 10%를 했다가 하루 만에 아이쿠야 싶어서 이제 15%로 다시 올린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10%, 15% 이렇게 매기던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10% 매기고 우리나라는 이제 15% 추가해갖고 그렇게 매기던 게 있었는데, 예, 예, 예. 그거 이제 불법 판결 나왔고, 예. 그래서 트럼프가 급하게 이제 15%또 매기겠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내용만 보면은 10%포인트가 우리는 내려간 거고 네. 무역확장법 301조 적용은 어떻게 나오질 않은 거고 그러니까 지금 다들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호재야, 악재야,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게 고민 많이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판단할 수 없는 재료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방향이 없잖아요.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에 대한 게 없고 네. 그냥 표면적으로 나온 것만 보면 10%포인트 내려간 거고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우리 시장에서 굳이 악재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관세 관련돼서 워낙 이제 큰 뉴스가 주말에 터져갖고 그거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여전히 좀 복잡하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기존에 있던 관세는 무효. 예. 그런데 트럼프가 급하게 다시 15%짜리 때려서 일단 15%는 4개는 생겼다. 그리고 그거는 앞으로 5개월짜리지만 아마 뭐 연장 내지나 하여튼 별 꼼수를 다 해서 연장은 안 되고 이제 그 뒤에 301조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연장은 안 되고 예, 예. 301조에 의한 또 추가 관세, 다른 관세가 붙을 가능성은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뉴스는 저는 이런 경쟁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그 내가 더 잘났다 경쟁 너무 좋습니다. 이긴 사람은 좋고 진 사람도 좋고 진 사람도 좋아요.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난 이게 좋다, 난 이게 좋다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 최태원 회장이 SK그룹 회장이 그 HBM을 괴물칩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걸 더 생산을 대폭 늘려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HBM4를 얘기하는 건데요. 네. HBM4의 마진율은 약 60% 정도로 알려져 있고 부족 현상이 굉장히 좀 심하다라고 좀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이게 뭐 일반 레가시 디램 마진이 더 좋지 않냐? 그랬을 때 뭐 그건 맞는데 우리가 좀 AI 칩 수요로 너무 몰리다 보니까 그 레가시 쪽의 마진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이거를 좀 왜곡이라고 좀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칩보다 일반 커머디티 칩의 가격이 더 올라가 버리는 그쵸. 이런 현상을 약간 왜곡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고 그 PC나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예전만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사업을 접게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부족 현상이 전 세계의 산업 구조를 완전히 다르게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HBM 슈퍼칩을 더 생산한다라는 표현보다 우리는 AI 데이터 센터와 발전소를 함께 짓는 새로운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전력 수요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그 결과는 재난이 될 것이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도전이 될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하나에 원자력 발전소 하나씩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게 SK그룹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개념이 잘 안 쓰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꾸 단품을 갖다 팔아요. HBM 갖다 파는 그런 거 하고 있는데 네. SK그룹에서 사실 준비하고 있는 거는 데이터 센터 안에 전력부터 해서 그 속에 유리기판 집어넣어가지고 HBM까지 껴서 어느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그 기업보다 더 저렴하게 가성비 좋게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HBM 하나 파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풀 패키지, 진짜 발전소부터 해가지고 최종 데이터 센터 만드는 그 솔루션 전체를 가지고 가성비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특정 기술 하나하나가 다른 게 더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이 솔루션이 완성이 되게 되면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취약해요. 우리는 항상 거기다가 HBM만 팔고.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만 하더라도 칩부터 소프트웨어 솔루션까지 아예 그냥 통짜로 가져가니까 뭐 하나가 바뀌더라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을 최태원 회장이 강조를 했는데 이 부분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나올지가 좀 궁금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D램 시장 점유율 1위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원래 1위였는데 그 33년 동안 1등 하다가 HBM 때문에 SK한테 잠깐 밀려줬다가 네. 1년 만에 다시 1위를 되찾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까지 얼른 가볼까요? 세 번째 뉴스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결함으로 인한 법원 소송이 있었는데 소송 결과 3,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3,500억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이게 사람이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핸드폰을 떨어뜨려 갖고 오토파일럿을 켜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지 해가지고 밑에 가서 핸드폰을 주웠어요. 네. 그래서 올라왔는데 차는 거의 시속 100km로 달려가지고 멈추지 않고 달려가서 사람 행인을 들이받아갖고 여성분 한 분은 사망하고 그 남자친구는 중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배상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사고 책임의 33% 그러니까 3분의 2는 전방 주시를 안 했던 소비자 책임이고 3분의 1은 테슬라의 사고 책임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테슬라의 사고 책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그러면서 2억 달러 거의 2,900억 원을 포함을 시켜서 배상액이 이제 2억 4,300만 달러로 결정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고 책임은 3분의 2가 소비자긴 하지만 소비자는 소비자에 해당하는 정도의 배상 판결이 난 거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3분의 1의 책임이지만 이게 너가 더 잘못한 거다 그래갖고 징벌적으로 해서 2,900억의 판결이 나왔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측에서는 아니 운전자가 전방을 안 본 거지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지 않냐
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고 테슬라는 매뉴얼로 전방 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그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측면이 이번 판결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는 이게 오토파일럿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운전 다 해준다고 한 적 없다. 매뉴얼에는 네가 전방 주시를 해야 되고 전방 주시 안 하면 네 책임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풀 셀프 드라이빙 이거 완전히 셀프 드라이빙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매뉴얼에는 전방 안 봐서 사고 나면 네 책임이야 이런 식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송을 통해서 테슬라가 더 이상은 이제 과장하게 홍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캘리포니아 차량관리국에서 니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라이센스 뺐을 거야 라고 얘기해갖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오토파일럿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트래픽 어웨어 크루즈 컨트롤로 바꿨고요. FSD 뒤에는 슈퍼바이즈드 감독형이라는 문구를 병기하게 됐습니다. 네. 아니 뭐 당연히 그 뭐 문구 변경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2019년 사고죠? 예. 네. 예, 19년 사고인데 19년도 때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사고고 그렇죠, 그렇죠. 작년 8월달에 이제 배심원 판결이 먼저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배심원 판결에서 이제 편결이 나오게 되면은 네. 그걸 가지고 이제 항소 우리나라는 항소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 그게 1심이 아니고 이번 판결이 1심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이번에 1심 판결이 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테슬라는 우리는 지금 3,500원 못 내겠다. 항소할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네. 근데 진짜 미국은 이 소송 금액이 어마어마하네. 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뭐 이 비슷한 사망 사고 나더라도 그러니까 인간에 의한 것이다 아니면 뭐 이런 뭐 자동차 뭐 등등 기술에 의한 것이든 2,900억 이렇게 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와, 그 예전에 뭐 세트 엔진이나 뭐 아니면은 뭐 토요타라든지 네, 폭스바겐 네. 디젤 게이트 다 무서웠던 게 그 나라에서는 이제 집단 소송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항상 따라 붙는 게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다 보니까 네. 뭐 수천억, 수조 원 이런 지금 배상금을 물러야 되는 거죠. 근데 특이한 게 네. 책임의 3분의 2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보다 책임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가 훨씬 더 큰 배상금을 내게 됐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특이한 기업은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그만큼의 책임을 더 지어야 된다 뭐 이런 건가 보죠. 그렇죠. 그런 시스템을 만든 기업은 더 큰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걸 징벌적으로 매겼다는 거죠. 네. 예. 근데 그때 정도 거는 지금도 그렇긴 합니다만 이게 직접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 이런 게 운전할 때마다 뜨지 않나? 운전할 때마다 뜨진 않고 이제 시스템을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작할 뜨긴 때, 네, 네네네. 워닝이 뜨긴 하죠. 아 그래요? 근데 뭐 이제 여러 나라에서 사실 그 명칭 때문에 네. 많은 지금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FSD라고 하는 명칭,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네. 자율주행을 떠올리게 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테슬라에서도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마케팅을 하고 어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냥 쓰는 거죠. 이게 되게 자기가 잘 가니까 자율주행이구나 라고 쓰는 건데 이제 그렇게 지금 호도를 할 수 있는 의미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명칭도 쓰지 마라 라고 나온 거고 뭐 중국에서는 FSD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독일에서도 그 용어를 쓸 수가 없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명칭에서 오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네네네. 뭐 사람들을 좀 많이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도 그리고 이게 꼭 테슬라에만 영향을 준다라기보다 2.9 플러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테슬라가 저렇게 해갖고 큰 문제가 안 되면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슬슬 나도 그럼 저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분명히 레벨 3에 가까운 건데도 레벨 3의 책임을 안 지려고 2.99999니 뭐 2.9 플러스니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테슬라가 이렇게 큰 소송을 겪고 나니까 그럼 자동차 회사들도 이제 야 저거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인식이 분명하게 생겼을 겁니다. 예. 뭐 2심에서는 또 다른 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아직은 뭐 1심이라는 거죠 이게. 예. 네. 자, 하여튼 자율주행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도 굉장히 아마 관심 있게 봤을 그런 뉴스인 것 같고요. 우리 네. 권순우 팀장님은 또 올라가 보셔야 되죠?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테슬라 쪽은 또 우리 회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구나. 네. 네네. 와, 2,9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배상.
기업들이 책임 훨씬 더 당연히 이제 크게 가는 건 맞는 것 같긴 한데. 작년에 이제 중국에서도 네. 샤오미에서 이제 비슷한 사고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나라는 확실히 그 굉장히 좀 중앙 집권이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오자마자 그 용어 자체를 못 쓰겠어요. 샤오미에서 쓰고 있었던 용어도 이제 파일럿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다 보니까 그걸 못 쓰게 되고 이제 자체적으로 전체 그런 완성차 업체들한테 비슷한 기능들을 이제는 좀 강조를 못 하게 돼 있었죠. 그 미국 같은데 특히 이제 막 운전하다 보면 이런저런 동물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뭐 사람이야 당연히 뭐 이렇게 또 감지가 되겠습니다만 뭐 여우라든지 사슴, 네. 악어 악어 있죠. 이런 애들 막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 잘 인식이 되나 모르겠어요. 그러게 인식을 잘 해야 될 텐데. 예. 그래서 이제 가장 인식 잘 되는 악어가 바로 이 라코스테 악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이렇게 듭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가슴팍에 딱 있으면 인식하겠죠. 요거는 무조건이죠. 네. 네. 그래서 요 라코스테는 요즘 젊은 분들이 가장 또 힙하게 입는 그런 그쵸. 브랜드 중에 하나더라고요. 근데 주말에 살짝 날씨가 좀 따뜻해졌잖아요. 음흠. 그럴 때 이제 보면 신학기 딱 준비할 때 이런 거 맨투맨 티셔츠 하나 딱 입고 특히나 이제 가슴팍에 뭐가 있는지도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악어가 딱 있으면 그렇죠. 자신감도 좀 뿜뿜하고. 예. 저는 이제 전에 우리 판매했었던 여우가 또 지금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요걸로 이제 갈아타야죠. 악어로. 여우보다는 악어가 싸움을 좀 더 잘합니다. 아 그래요? 네. 하여튼 저희는 여기서 가끔 이제 뭐 다는 아니지만 한 번씩 사거든요. 네. 저도 한 번씩 사요. 아 그래요? 네. 먹을 것도 사고 이제 옷도 사고 하는데. 그렇죠. 아 여기서 사는 옷들은 뭐 크게 실패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오늘 보시면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저렴해요. 아 그렇습니까? 라코스테 맨투맨 티셔츠 10만 원 중반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59,000원에 지금 가져왔으니까 굉장히 지금 저렴한 가격에 가지고 왔다고 볼 수 있고 색상도 보시면은 네이비, 블랙, 멜란지 크림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게 블랙. 요게 이제 그리고- 멜란지 크림. 네. 이게 약간 화면에서는 회색처럼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오트밀 색이라고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색깔, 사이즈도 넉넉하게 다 준비가 스몰부터 엑스 라지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정 사이즈니까 본인들이 평소에 입으시는 그 핏으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모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요거 기모는 아닙니다. 네. 네. 안에 쭉 보니까 기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봄에 입으실 수 있게. 그쵸. 네, 기모까지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먼저 라코스테 준비를 좀 해드렸고요. 요게 59,000원. 59,000원. 굉장히 저렴하죠. 네, 59,000원. 커플티로도 아주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주 오늘 퍼포먼스 노트북 하나를 또 갖고 왔네요. 네, 삼성 노트북 11세대 테라급 노트북입니다. 요거는 자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네, 요게 이제 용량이 오, 1.2테라짜리입니다. 1.2테라. 많이 들어가네. 네, 그래서 1.2테라도 이제 어떻게 1.2테라냐? 하드가 1테라에 SSD가 256. 예, 그래서 이제 요즘 운영 체제는 뭐 여기다 SSD에다 넣고 뭐 저장할 건 하드에다 넣고 이런 분들도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 다 용이하게 하시게 하드 1테라 그다음에 SSD는 256기가, 램은 16기가 그리고 코어 i5로 갖고 왔습니다. 15.6인치 화면은 시원시원하게 15.6인치 큰 걸로 갖고 왔고요. A급 리퍼 제품으로 15개월 동안 무상 보증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요거는 대게다 놓고 쓰시기 좀 좋지 않을까? 그렇죠. 화면도 크고 네. 작업용으로 쓰기도 괜찮을 것 같고. 요즘은 집에다가 그 데스크탑 크게 안 쓰시더라고. 거의 못 집에서도. 봤어요. 네. 그냥 조만한 요런 거, 조만한 요런 거 아니면 그냥 이런 노트북을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이제 화면 한두 개 또 연결하시면 뭐 주식하실 때나 이렇게 이제 쓰시기 편하기 때문에. 양쪽에 딱 3개씩 연결해서 네. 네. 우주선처럼 해서 쓰면 좋죠. 그렇습니다. 네, 그거 한번 삼성 제품이 네. A급 리퍼 제품이고 네. 15개월 무상 보증을 한다고 하니까 15개월이면 사실 넉넉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늘 말씀드리잖아요. 노트북 같은 거는 지금 오늘이 제일 쌀 거라고. 그렇죠. 앞으로 한 3년 동안은 가격이 나가 매우 어렵습니다. 요즘 반도체 가격 보면 계속 오르기 무서워요, 때문에. 무서워요. 네. 근데 지금 가격이 598,000원입니다. 네. 요거는
꼭 한번 만나보시면 좋겠고 노트북 필요하신 분들 네, 괜히 뭐 필요 없는데 사실 건 아니고 네. 신학기니까 아무래도 많이들 준비하실 거예요. 신학기 네. 3월이구나 이제 또 그쵸. 그럼 이럴 때 이제 딱 저렴하게 준비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59만 8천 원 삼성 노트북 11세대로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박병창 이사님 만나러 얼른 출발 또 하고요. 네, 잠시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